어느 지역에나 보면 좌파, 우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중도층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30%로 보기도 하고, 여기도 30%, 여기는 이제 심심사 40%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40, 20, 40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좌파가 어느 후보가 하나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우파의 후보에 표를 주느냐? 절대 주지 않습니다. 좌파 후보가 너무 나빠? 그러면 저기 뭐예요? 포기해요. 투표 포기. 자, 이런 거를 알아요.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에 제가 나왔는데, 민경욱이 나왔는데 싫어. 여기 다시 할 필요는 없겠다. 민경욱이 나왔는데 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을 찍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투표권을 포기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하나 있고, 우리의 연수을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면 지난 24년간 우파 후보만 뽑았습니다. 우파 당선. 그래서 우파 지역이에요. 우파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는 이렇게 30대 30대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한 25, 여기에 뭐 한 35 이렇게 되면 이걸 반반에 가져간다고 해도 우파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우여 대표가 20년 동안 했고, 제가 4년 동안 했으니까 24년 동안 우파만 당선시킨 우파의 동네입니다. 자, 우파의 동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파 후보가 한 명 나오고, 좌파 후보가 한 명 나오고 우파 후보가 한 명 나오면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우파가 이기죠. 우파가 이깁니다. 만약에 우파에서 2명이 나오고 좌파에서 1명이 나오면 어떨까요? 이거는 여기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갈라지거든.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 30이나 35가 15나 17 혹은 20 뭐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30이나 25가 그대로 여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갈라지면 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1. 바람, 2. 구도, 3. 조직이라고 해요. 바람이 불면 10명이 나왔건 1명이 나왔건 10명이 나왔어도 어떤 한 사람이 당선될 수 있고, 구도가 이거 2명 나오고 1명 나오면 이쪽에서 이긴다. 그쪽이 우파 지역이고 뭐 이래도 이 구도로 보면 표가 갈라져서 여기가 이긴다. 조직, 이렇게 비등비등 할 때는 사람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이거예요. 자, 지난번에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밀립니다. 지난번에 좌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정일영, 우파에서 민경욱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왔냐? 이정미가 나왔습니다. 다들 좌파죠. 이분은 더 굉장히 센 좌파죠. 이분이 중도 성향이 있다고 해도 이분들은 다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찍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40 몇 %?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 사람이 이겼어요. 정일영이 이겼는데,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런 거예요. 민경욱이 쪼다 같아서 알려지질 않았어요. 누군지 몰라요. 아니면 이정미도 바보 같아. 그래서 뭐 받는 게 뭐 2, 3%만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했어도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2, 3%의 차이를 극복해서 정의력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좌파 동네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파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민경욱은 쪼다 같은 애고 정일영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정미도 바보 같아서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 세 명 중에 가장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정일영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민경욱이에요. 우파 동네에 우파 후보는 딱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정미가 나왔는데 자 여기 30%, 40% 혹은 뭐 40, 20, 40이 됐다고 해도 이정미가 얼마를 가져갔느냐? 이거 얼마를 가져갔냐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한 뭐 이렇게 된 걸로 알아요. 이정미가 무려 18.4%를 득표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좌파에서 2명이 나왔는데 좌파에 1명이 뭐 40몇 퍼센트 나오고 여기에 18%, 이러면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한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50%가량 나오고 이 사람이 1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8%가 무슨 표예요? 좌파 표예요. 아니 68%는 광주, 광산을 이런 데에 가야지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24년 동안 우파 동네였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몽땅 변해가지고 이 3등이 18.4%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얻어서 민경 49% 얻은 사람을 이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특히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이 얘기를 해주면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이건 분명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동네가 좌파의 동네로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줄곧 얘기해온 부정선거에 대해서 1000페이지짜리 책이 나왔잖아요. 1000페이지짜리 책이 나왔어요. 여기 지역에 있는 인하대 그 허부영기 교수님께서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떤 방법을 써서 이제 부정선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지. 수사는 먼저 하고요. 다음에 저는 저대로 여기 나가가지고 열심히 사람들한테 민경욱이 여기 GTX 비노선 할 것이다. 뭐 이런 저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죠. 저는 이 말씀하신 바대로 부정선거가 아니고 우리 동네가 24년 동안 우파 동네였다가 광주보다 더 심한 좌파 동네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